여러분, 요즘 경제 민심 말을 해 못하겠습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힘들고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고요. 세금은 폭탄 수준으로 오르고 집값이나 전세값은 완전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솟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요즘 인터넷 댓글이나 또 인터넷의 누리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달콤한 거짓말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졌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가 정말 살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진입함으로 해서 시장이 붕괴됐다, 진짜 개탄스럽다, 이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박근혜 촛불 집회에 나갔는지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민심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진짜 악화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유소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주유소에 가보면 휘발유가 리터당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800원까지. 1,801원이에요. 그것도 말입니다, 4대문 안에는요 2,200원이 올라간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이게 작년 5월 중에는 1,200원이 안 되던 것이 그야말로 폭등 또 폭등했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도. 경유도 작년 5월에는 1,300원이었죠. 1,300원. 경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599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물가가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냐. 아니, 정부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지 않느냐. 왜 이렇게까지 물가가 폭등하느냐. 도대체 물가 정책은 제대로 펴고 있는 거냐. 사실 휘발유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정부가 물가 정책을 제대로 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물가 정책마저 망가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요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3% 가까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예요. 갑자기 이게 3%가 터지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흘려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난 2월부터 소비자 물가는 2%를 6개월째 계속 지키고 있고요. 지난 9월에도 2.5%를 넘었습니다. 이게 460개 품목에 대한 가중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밥상 물가나 식당 물가를 보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비해 보면요, 물가가 아이고 진짜 살인적인 물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물가는 그래도 잡았잖아요. 아니, 경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똥꼬집 때문에 이념적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다 보니까 이게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잣대를 가지고 정책을 펴다 보니까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물감은 이렇게 올랐어요. 예, 물감은 오른 게 아니잖아요. 물가에다가 또 오른 게 세금입니다. 세금은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폭탄 수준. 집을 살 때나 팔 때, 보유할 때 세금 다 올라갔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예,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그야말로 폭등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두 채다 이러면 말입니다. 예, 만약에 세 채째 집을 산다고 하면 취득세도 12%를 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억 원의 세금을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6% 가까이로 적용이 됩니다. 6%. 보유세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재산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팔 때는 심각해집니다. 팔 때는 세 채가 되면요, 최고 세율이 82.5%까지 냅니다. 82.5%.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금입니다. 그러니 세금 폭탄이란 말을 그냥 쉽게 하는 거죠. 심지어 세금 융단 폭격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금 폭탄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부동산은요, 완전 지옥이잖아요. 지금 부동산에 여러분 정부가 있습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없다예요. 정부가 없다. 이게 올라간 거 보세요.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는 3%가 올랐어요. 서울에. 그런데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예요. 12월까지도 아니에요. 9월까지 6.24%가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2배. 작년보다. 도대체 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가 없어요. 오로지 부동산 시장에는요,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시장은 완전히 실패했고, 왜곡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실패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지금 가만히 두고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천 보세요. 인천은 2020년에 9.57% 올라갔지만 2021년에 1월에서 9월까지는 20.12%예요. 이게 부동 정책이에요? 이게 정책이 아니죠. 이런 정책은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말한 게 부끄럽습니다. 20%까지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까지. 경제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작년에 12.62%가 올랐지만 올해는 1월에서 9월까지 18.92%가 올랐어요. 그야말로 집값 지옥이죠. 집값 지옥. 그러니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살기가 더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만 합니다. 나올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끝나지가 않습니다. 금융정책도 지금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죠. 지금 금융정책도 뒤죽박죽 그 자체입니다. 뒤죽박죽. 여러분, 세상에 정부 정책이 오죽했으면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뒤죽박죽. 여러분, 이런 단어가 정부 정책에 써진 경우는 저는 기자 생활을 저도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뒤죽박죽이라는 말을 쓴 적이 말입니다. 금융시장이 지금 완전히 부서지고 있어요. 왜 뒤죽박죽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비쌀까요? 아니면 신용대출의 금리가 비쌀까요? 당연히 담보가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쌉니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시장에는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비싸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이게 산업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요? 금융산업이 지금 무너진 건 아닌가요? 게다가 말입니다. 신용등급 1등급도 말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출을.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신용등급 1등급이요. 2금융권 내지는 3금융권 대부업체 가서 돈을 빌려야 돼요. 이것은요, 시장이 붕괴하다 못해 망쳐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정치하고 달리 경제는요, 분명한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지표가 개선되든 그 지표가 악화되든 여기에 따른 또 새로운 정책을 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한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물가 정책, 통화 정책을 편다는 사실입니다. 여론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입니다. 결국은 정치가 지금 경제를 덮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는 완전히 포퓰리즘화돼서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원칙이라는 게 무너지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경제의 기본 틀마저도 지금 무너지는 것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경제의 기본 틀마저도 말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그냥 깨졌잖아요. 부동산에서도. 금융산업에서도 지금 신용사회라는 기본이 무너졌어요. 물가 정책에 있어서도요, 서민의 고통쯤이야 우습게 한다.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 오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통화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를 좀 걷어들인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경제는 누가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경제 TV에서 사장까지 해본, 대표이사까지 해본 당사자로서 참 대한민국 경제 지금 구제불능으로 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제불능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원칙 없이 주묵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날도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벌써 주묵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놨던 시장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마치 사회주의 경제 내지는 공산주의 경제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듯 했지만 바뀌기는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느낌에 시장경제가 붕괴한다는 것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온 거는 같네요. 여러분, 경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여야 합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념에 의한 정치, 이념에 의한 경제 정책, 이것은요, 나라를 더 망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 오늘도 저를 우울하게 만드네요.